안녕하세요. 인천검단 법률사무소 유원회 대표 변호사 서현환 변호사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이 법안 저는 좋습니다. 통과되면 변호사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최근 제 개인 스레드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용기 내서 이 영상까지 촬영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죠?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말입니다. 23살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7살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말 잃어 달려온 남학생도 크게 다쳤고요.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록을 받아보고는 보안 수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물건이 피의자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입니다. 피의자의 과거 그런 불법 촬영 범행도 검찰 수사에서 새로 확인됐고, 자, 바로 죄명이 바뀝니다. 일반 살인에서 무기징역부터 시작되는 강간등 살인으로요. 법정에서 장윤기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무려 2달이나 부인하다가요, 담당 수사팀장은 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요. 이게 개인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윗선까지 있었는지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이건 확실해요. 이 검찰이 아니었으면 이거 아마 안 나왔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지켜볼 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회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로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랑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는데 거기 검사는 수사를 못하거든요. 경찰에 보안 수사해달라 요구만 할 수 있어요. 이 영상 찍는 오늘 여당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게 여당 방침이고요. 지금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경찰편, 검찰편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변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열의 7 가까이가 보안 수사를 남기자는 의견이 우세했어요. 이 여당 안에서도 반대 법안이 나왔고 법원에서도 신중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진영 상관없이 형사사건을 실제로 만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렇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견제할 장치가 사라집니다. 근데 요구권은 남는다면서요? 그거를 세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당 논리가 정확히 그겁니다. 거절 못하게 하고 한 달 안에 하게 하고 수사관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게 했으니 충분하다. 자, 보세요. 장윤기 사건에서 그 요구를 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증거인멸 혐의로 팀장이 구속된 바로 그 경찰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증거를 숨긴 쪽에 증거 찾아오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하고 서류가 돌아오면 검사는 그걸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못하니까. 지금 또 이 서류상 견제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검사가 경찰관 징계를 요청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겨우 5건입니다. 한 해에 이 90만 건 이상 송치되는 나라에서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그리고 경찰관도 사람이고요. 경찰이 검찰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 흉보자고 이 영상 찍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요. 아무리 실력 있는 수사관이라도 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기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 그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변호사 하나의 의견으로만 들어주세요. 저는 사실 그 옛날 구조가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초임 때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면 검찰의 모든 사건이 다 넘어갔어요. 정권 송치라고 하죠. 검사가 그걸 받아서 책임지고 끝까지 수사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했어요. 책임지는 데가 검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훨씬 빨랐습니다. 사건도 깔끔하게 끝났고요. 근데 2021년도에 이 구조가 바뀌었죠. 경찰이 송치할지 말지를 먼저 정하고 검찰은 그 옆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그림이 됐는데, 그 뒤로 경찰 단계에 사건이 계속 쌓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 나가면 몇 달씩이나 경찰 캐비넷에서 잠자는 사건, 저희 사무실에도 그런 사건 있어요. 고소장 내놓고 몇 달째 연락 한 통 못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답답해 미칩니다. 억울한 피의자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혐의는 살아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도 저도 못하고 이 사람 피 말리는 거, 이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게 저만 하는 얘기라고 하면 개인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형사사건 하는 변호사님들 만나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지금 국회는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의 시작, 방향, 끝맺음도 전부 경찰이 정합니다. 밖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들여다볼 눈이 없게 돼요. 어느 조직이든 아무도 안 들여다보면 분명히 문제점은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정말 감도 안 옵니다. 근데 변호사
변호사님 솔직히 통과되면 변호사님은 좋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좋습니다. 분명히 의뢰는 늘 겁니다. 그동안 검사가 해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경찰 수사에서 빠진 거 찾아내고 부족한 증거 메우라고 요구하고, 근데 그 빈자리를 이제 누가 채우겠어요? 변호사가 채웁니다. 수임료 받고요. 근데 이 여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 선임하면 되니까. 근데 그 여력이 안 되는 피해자분들, 그분들이 마지막에 기댔던 그 무료 법률가가 사실 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저 같은 변호사들이고, 이 손해를 보게 되는 쪽은 대다수의 일반 피해자들입니다. 아, 이게 일감 늘어서 좋다고 웃기에는 제가 사실 이 일을 너무 오래 했어요. 검찰이 잘했다는 말 오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한 쪽 손보는 거랑 국민이 쓰던 이 안전장치를 같이 떼버리는 거랑은 사실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인천검단 법률사무소위원회 대표 변호사 소윤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